잃어버린 자는 가장 약한 치유사로 기본적인 치유 마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파티에서 쫓겨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무지한 실패자로 낙인 찍지만 그들은 그가 그들이 본 적 없는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치유사가 모든 모험가 중 가장 강한 자가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는 이 어린 소녀가 고블린 무리가 타고 있던 마차를 파괴한 후 혼자 남겨져 표류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고블린들은 그녀를 끝장낼 참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이 수수께끼 같은 아이가 나타나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싸웁니다. 소녀는 그 모험가의 강인함에 압도당합니다. 몇 년 후, 로스트는 길드에서 쉬고 있는데 한 소녀가 다가와 함께 팀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길드 전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로스트에게 파티 신청을 하다니 모두 놀랍니다. 로스트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로스트가 들고 있는 자신의 크루에 참여할 사람을 찾는다는 팻말을 가리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르시나이고 파트너가 필요한 무술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로스트가 말을 하기도 전에 길드에 접수한 아머스트가 달려와 나르시나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녀는 나르시나에게 로스트는 쓸모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네, 그는 치유사지만 그가 배운 건 약한 치유 마법 하나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험가 일을 해왔지만 강력한 치유 마법은 사용할 줄 모르고 여러 명을 동시에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웃음거리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개의 칼날이라는 모험가 길드에서 그를 잠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실력이 없어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를 실패자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그를 팀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에머스트는 나르시나에게 로스트처럼 무능한 사람과 일하면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나르시나는 돈이 많아서 수익을 낼지 여부는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나르시나가 두툼한 돈 가방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동네 사정을 잘 모른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곳이었다면 보는 순간 강도 당했을 겁니다. 아머스트는 이곳의 많은 모험가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르시나가 아머스트에게 조언에 감사를 표하며 명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으로 보아 아머스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머스트는 나르시나가 이 일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험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초보자에게 친절한 모험가들과 연결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머스트는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녀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약간의 요금을 받을 것입니다. 나르시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에 결심했어요. 로스트만 따라다니기로요. 그녀는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아머스트는 아직도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르시나가 완강하니 그녀는 공식화하기 위해 서류 작업을 시작해요. 나르시나가 서류에 대해 궁금해하자 아머스트가 설명해요. 정식으로 길드팀으로 인정받으려면 등록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요. 로스트는 자신의 서류 부분을 끝내고 나르시나에게 이름을 서명하라고 요청해요. 그녀는 그를 힐끔 보느라 정신이 팔려있다가 당황하지만 결국 서명해요. 로스트가 수수료를 내자 모든 것이 완료되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한 팀이 돼요. 길드를 나서며 로스트는 다음 목적지인 마르다트 미궁에 대해 나르시나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아무도 마르다트 미궁 끝까지 탐험한 적이 없어서 그곳 깊숙한 곳에서 무슨 괴물이 활개치는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히 전국의 모험가들이 끝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큰 보상을 노리며 오늘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마르다트는 최대 규모의 미궁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나르시나는 로스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지만 조금 불안해하며 바로 미궁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묻습니다. 아머스트는 나르시나가 아직 신입이라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로스트에게 경고했고 로스트는 분명 기억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미궁에서 나오는 마법 때문에 도시 주변 여러 곳에서 몬스터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산, 숲, 습지, 평원 모두 출현 지역이지만 그 중에서 약한 몬스터만 출현하는 평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초보 모험가는 평원에서 싸움을 연습하며 시작하곤 하지만 그 지역이 너무 넓어서 싸울 몬스터를 찾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미궁 안에서는 몬스터가 수십 마리씩 나타나죠.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한 몬스터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로스트는 이게 나르시나가 실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르시나는 로스트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둘은 미궁 입구를 향해 계속 나아갔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르시나는 자신감을 보이며 전사는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면서 선두에 서겠다고 했어요. 로스트는 보통 미궁에 들어갈 때 뒤로 물러나지 않지만 나르시나가 그렇게 신나서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맡기기로 했죠. 둘이 던전을 걸어가면서 로스트는 나르시나가 싸움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런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렸어요.
알고 보니 나르시나는 싸움 실력이 꽤 뛰어나서 고블린 무리를 아무렇지 않게 처리했거든요. 그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을 해치우고 로스트는 그녀의 실력에 감탄합니다. 고블린들이 쓰러진 뒤에는 마법석을 남기고 로스트가 그것들을 주워갑니다. 그는 나르시나에게 모험가들이 이 돌들을 길드에 제출해서 돈으로 바꾼다고 설명합니다. 나르시나가 길드가 이 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자 로스트는 마법 에너지를 담고 있어서 각종 도구와 장비에 사용된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건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아는 일이지만 나르시나는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법석 5개를 모았고 고블린의 돌은 가치가 높진 않지만 하룻밤 숙소를 마련할 돈은 충분합니다. 로스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기서 그만하고 돌아가거나 더 깊이 미궁에 들어가 더 많이 벌 수도 있다고요. 나르시나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찬성합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자 로스트가 갑자기 나르시나를 잡아 끌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로스트가 돌을 집어 앞에 타일 위로 던졌다. 땅이 갈라졌다. 함정이었다. 로스트가 막지 않았더라면 나르시나는 죽음의 구덩이로 떨어졌을 것이다. 나르시나는 놀라서 그가 어떻게 함정을 발견했는지 물었다. 로스트는 다른 타일들과 색깔이 다른 회색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나르시나는 감탄했지만 함정을 찾는 건 보통 도둑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로스트처럼 치유사가 이런 일에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궁금해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오랫동안 모험을 해왔기에 몇 가지 요령은 터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궁을 계속 지나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오크 한 마리를 만납니다. 로스트는 허를 찔립니다. 오크는 중급 몬스터이기 때문에 미궁에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크기를 본 나르시나는 돌아가는 게 좋겠냐고 묻습니다. 로스트는 도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들 둘이면 충분한 힘으로 오크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싸움을 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르시나는 그의 판단을 신뢰하며 그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준비를 마치고 그녀는 오크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발차기가 적중했을 때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크는 곤봉을 휘둘러 그녀를 부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나는 손으로 그것을 막아냅니다. 타격이 너무 강해서 그녀는 도망갈 곳이 없는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오크가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순간 로스트가 뛰어들어 단 한 번의 칼날로 오크를 쓰러뜨립니다. 그는 나르시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놀라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치유사인 로스트가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로스트는 수년간 싸움 기술을 갈고 닦았다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할 일이 남았으므로 오크로부터 마법석을 가져옵니다. 고블린들로부터 얻은 것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마법이 담겨 있으므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트는 하루에 충분한 돈을 벌었고 나우시너의 실력도 충분히 증명되었으니 길드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나우시너는 아직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로스트는 동의하고 마지막까지 많은 마법석을 모았습니다. 길드로 돌아와 모든 것을 에머스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반나절 만에 그렇게 많은 돌을 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오크 돌을 발견하고 곧바로 로스트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초보자인 나르시나를 미궁, 특히 중간층 근처로 데려가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했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로스트는 나르시나를 미궁 깊숙이 데려가지 않았고 계속 초보자층에 머물렀다고 변명했습니다. 계획은 고블린과 싸우는 것이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오크가 상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르시나는 로스트의 말을 뒷받침했고 아머스트는 그를 믿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초보자 구역에 고레벨 몬스터가 출몰한다는 보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렇게 허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머스트는 미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좋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 정도 월급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겠지? 그러더니 로스트에게 지금까지 모은 보석을 다 팔 계획이냐고 물어봐. 로스트가 그렇다고 하자 아머스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지나치게 흥분한 그녀는 그의 결제를 준비하기 시작해. 나르시나가 아머스트가 이 마법석을 사는 일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 보고 의아해하자 로스트가 설명해. 길드 직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모험가들에게서 돌을 살 때 큰 커미션을 받는다고. 돈이 준비되자 로스트는 자신들이 받은 금액에 깜짝 놀라지만 아머스트가 그중 절반은 나르시나의 목이라고 상기시켜줘. 로스트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목만 해도 그가 번개 칼날과 함께 했을 때 번 돈의 10배는 되는 거야. 그때 깨닫지. 번개 칼날이 그를 계속 착취해왔다는 사실을. 에머스트는 그게 꽤 웃긴다고 생각하지만
나르시나는 나서서 길드가 유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에머스트는 로스트가 원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다. 로스트는 잠시 생각하지만 결국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이제 새 파티를 얻었고 더 이상 라이트닝 블레이드와 엮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로스트가 떠난 후 길드 지부장이 나온다. 에머스트가 돈을 세는 동안 지부장은 다가와 로스트가 방금 여기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에머스트가 로스트를 다른 파티에 추천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에머스트는 절대 그런 바보를 어떤 그룹에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소녀가 그와 팀을 이루겠다고 고집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한다. 한편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한 여관에 도착하고 여관 주인의 딸이 그들을 맞이한다. 그녀는 나르시나가 그의 파티에 새로 합류한 소녀인지 묻고 로스트는 그렇다고 답한다. 로스트는 그녀가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것에 약간 궁금해한다. 소녀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무도 로스트가 파티를 함께할 사람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녀는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인지 묻는다. 로스트는 분명히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 먼저 그는 방을 예약하고 싶어서 소녀의 엄마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갑니다.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방을 하나로 할지 둘로 할지 물으며 함께 자는 것에 대한 농담을 살짝 던집니다. 나르시나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로스트는 재빨리 방을 따로 쓰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나르시나는 그와 침대를 함께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둘은 각자 잠자리에 듭니다. 나르시나는 혼자 방에 남아 처음 로스트를 만났던 몇 년 전 일을 떠올립니다. 그는 그녀를 끔찍한 사고에서 구해주고 그의 기본적인 치유 주문으로 그녀를 치료해 주었죠. 그날 그녀는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험가가 되어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나르시나는 밤낮으로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로스트가 예전 파티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와 팀을 이루기 위해 수도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워서야 그녀는 로스트가 자신을 아마 기억조차 못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죠.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키도 더 커졌고 옷차림도 다르고 심지어 머리까지 파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여기에 있으니 로스트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그녀를 절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곁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도시 사람들이 왜 로스트를 바보처럼 생각하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정말 강한데도 말이죠. 이야기는 과거로 넘어가 로스트가 그의 옛 동료들과 함께 히드라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들은 밀리고 있고 팀의 도둑이 심하게 다쳤어요. 로스트가 나서서 그녀를 치유해요. 그녀가 그의 치유 주문이 독을 치료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그가 그녀의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녀는 스스로 독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도둑이 투덜거리자 우두머리가 화를 내며 징징대지 말고 치료를 서두르라고 소리칩니다. 도둑은 바보 같은 우두머리에게 자신이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받아칩니다. 우두머리는 로스트를 돌아보며 그녀를 치료하라고 명령합니다. 로스트는 해독제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우두머리가 너무 비싸다고 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두머리는 로스트에게 팀의 치유사인 주제에 기본적인 치유 마법밖에 모른다고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고는 공포에 굳어있는 마법사 아르미아에게 히드라에게 마법을 쓰라고 명령합니다. 아르미아는 정신을 차리고 짐승에게 불덩이를 던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리더는 좌절하며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도망치며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소리칩니다. 아르미아는 그의 뒤를 쫓고 로스트는 도둑 사브리아에게 어깨를 빌려주며 탈출을 돕습니다. 다음 날 로스트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그룹에서 쫓겨납니다. 사브리아는 그가 히드라를 제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그녀와 리더가 너무 흥분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리더는 지적받은 기분이 되어 로스트가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로스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르미아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겁을 먹은 그녀는 주저앉아 로스트를 지목하며 모든 잘못을 그의 탓으로 돌린다. 알고 보니 로스트는 이 모든 것을 꿈꾸고 있었고 그는 깨어나 그 기억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물을 마시며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떠올린다. 그때 그는 이미 바보로 알려져 있었지만 인류 모험가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다. 그때 어떤 팀이 그를 불러주었고 그는 그 팀에 합류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치유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그를 괴물들 앞에 던져놓고 미끼로 취급했다.
로스트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도망쳤고 미로 고아로서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괴물들이 그를 쫓는데 지치자 그의 파티를 공격해 전멸시켰다. 로스트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진정한 모험가로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때 그는 마차를 공격하는 고블린들을 우연히 발견했다. 안에는 한 소녀가 괴물들로부터 숨고 있었다. 이유도 모르게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의 목숨을 그녀를 지키기 위해 바치면 자신의 죽음이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괴물들이 그를 쓰러뜨렸다. 정신을 차리니 소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고 그가 깨어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기사들이 나타나서 간발의 차로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말했고 그는 한 소녀조차 지키지 못한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그에게 감사하며 그가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더라면 기사들이 도착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가 괴물들과 싸우는 모습이 멋있었다고 말했다. 그때 그는 소녀가 다친 것을 알아챘고 재빨리 치유 마법을 사용했고 소녀는 다시 그에게 감사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치유밖에 없다고 말했고 동료들이 자신을 미끼로 사용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마음 아파하며 그에 위해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자라서 모험가가 되어 그의 파티에 합류하여 그를 지켜주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로스트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지만 그녀가 기사들과 떠난 후 그는 그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낮은 일인지 생각했다. 그녀는 아마도 귀족 가문 출신일 테니 언젠가 함께 팀을 이루는 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고 그는 모험가의 삶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검술과 마법을 가르쳐줄 스승들을 찾아냈다. 힐러로서 치유 마법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러 다른 기술을 익혔다. 훈련을 마친 후 그는 마침내 번개의 검이라는 새로운 팀을 찾았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꿈꾸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로스트는 그때 그 소녀의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모험가 일을 그만뒀더라면 그녀와 다시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생각에 잠긴 그에게 나르시나가 문을 두드리며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한다. 그는 승낙하고 함께 식사하러 나간다. 다음 장면은 미궁 안의 그들이다. 로스트는 오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거라고 말한다. 곧 그들은 순간이동 마법진이 있는 미궁의 한 층에 도착한다. 나르시나는 전에 본 적이 없다며 신이 난다. 로스트는 모든 미궁에 이런 마법진이 있는 건 아니며 이곳이 발견된 후 마법사가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도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나르시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들뜁니다. 하지만 로스트가 그녀를 바로잡습니다. 그는 다른 순간이동 원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가려면 반대편에도 하나가 필요합니다. 나르시나는 도시에 원이 있었다면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숨 쉽니다. 하지만 그러다 괴물들이 도시로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트는 괴물들이 이 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을 만드는 지식은 수백 년 전에 사라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이동원에 들어서 중간층으로 이동한다. 로스트는 나르시나에게 여기 몬스터들은 전보다 강하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들이 전투 중인 장면으로 바뀐다. 로스트는 자신의 몫의 몬스터들을 처리하지만 나르시나가 몬스터를 공격하려 하자 주먹이 그대로 통과한다. 로스트는 그것이 릭, 순수한 영혼 에너지로 이루어진 몬스터라고 설명한다. 물리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다. 나르시나는 자신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로스트는 마법 없이는 불리하니 후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르시나는 자신이 릭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로스트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알아챕니다. 그는 나르시나가 숨어서 공격 준비를 하는 동안 릭의 주의를 끕니다. 로스트는 달리면서 충분한 훈련만 받으면 사람들이 프라나, 즉 자신의 내면의 기운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릭과 같은 영적 존재와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한편 나르시나는 주먹에 프라나를 모아 한 방에 릭을 쓰러뜨립니다. 그녀는 승리에 기뻐하지만 로스트는 그녀가 다쳤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부상을 확인하며 그는 그녀가 릭을 공격하는 동안 다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는 물건을 꺼내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걸면서 그것은 치유 마법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마법 아이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건 안에 마법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드는 모험가들에게서 이 마법석들을 모아 장인들에게 전달하고 장인들은 그것들을 마법 아이템으로 만들어 모험가들에게 돌려줍니다. 나르시나가 치료를 받은 후 그녀는 로스트에게 마법석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 묻습니다. 로스트는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머스트에게 마법석을 팔고 그녀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스트는 마법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놀랍니다.
그들이 마을을 걸어가다가 길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가고 주먹 다짐을 할 준비가 된 두 명의 모험가를 봅니다. 로스트는 나르시나에게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모험가들이 이 마을로 몰려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르시나는 아머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 곳곳에 거칠어 보이는 모험가들이 있는 것을 눈치챈다. 로스트는 진지한 모험가들에게는 이 일이 정말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 진저리를 친다. 하지만 그는 화제를 바꾸며 방금 보수를 받았으니 좋은 식사를 즐기자고 제안한다. 장면은 그들이 여관에서 고급 음식을 즐기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여관 주인은 로스트가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게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맥주를 시켰다. 그걸 본 나르시나는 맥주를 시키려 했다. 하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녀는 아이 취급당하는 것이 싫어 짜증이 났다. 식사를 마친 후 나르시나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탑에 대해 로스트에게 물었다. 그녀는 비슷한 구조물을 여러 곳에서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로스트는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탑을 짓는 일꾼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조차 누가 고용했는지, 왜 그들이 타워를 세우는지 몰랐어. 나르시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어. 로스트는 건축업자는 설계도와 돈을 가진 대리인과만 거래했다고 설명했어. 하지만 그 대리인은 또 다른 대리인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대리인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 건축업자와 실제 소유자 사이에는 중개인이 여러 단계 있었던 거야. 나르시나는 이 타워를 원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다고 추측했어. 로스트는 어깨를 으쓱하며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는 탑 대신 도시 주변에 성벽을 쌓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나르시나는 되돌아보며 도시에 성벽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는 성벽이 없어도 도시 모습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전쟁이 일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외부인의 침입을 어떻게 막을 거냐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나르시나는 자신감 있게 도시의 모험가들이 많으니 성벽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일이든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스트는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다. 로스트가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나르시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그를 멈춰 세운다. 하지만 주저하더니 결국 그에게 그냥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한다. 잠시 후 침대에 누워있는 나르시나는 로스트와 같은 방에 있고 싶다는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다. 한편 로스트도 침대에 누워 다시 파티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과거의 그 어린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나르시나 덕분에 조금 더 모험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장면은 번개의 검의 리더인 마르굴리스로 바뀌며 그는 파티에 리라라는 새로운 치유사를 소개한다. 나머지 대원들은 그녀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고 그녀는 조금 신경이 쓰였다. 마르굴리스는 새로운 팀이 히드라를 무찌를 수 있을 거라 확신했고 화면은 어둡고 음산한 곳으로 바뀐다. 한심은 누군가에게 보고하며 잠자는 공주가 이 도시에 있으며 모험가 행세를 하며 로스트와 함께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보고하는 노인은 로스트가 아직도 붙어 다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로스트를 재빨리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한심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데 동의한다. 대원들은 히드라와 맞서기 위해 늪으로 돌아가고 운이 좋게도 히드라는 아직 머리를 재생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더 적은 일을 의미했다. 마르굴리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전투 계획을 세우며 자신과 라이라가 정면에서 공격하고 아르미아는 마법으로 지원하며 사베리아는 뒤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르굴리스가 돌격하려는 순간 라이라가 손을 들며 타임아웃을 요청한다. 그녀는 전사가 아니라 치유사다. 최전선에 나설 수 없다. 마르굴리스는 라이라가 다른 언어를 하는 것처럼 바라본다. 로스트는 항상 최전방에서 싸웠는데 라이라는 충격을 받아 예전 치유사가 최전선에서 싸웠다는 말에 어떻게 그랬냐고 묻지만 사베리아는 로스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억한다. 사베리아는 덧붙인다. 로스트는 강력한 공격을 날렸고 심지어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베어낸 것도 로스트였다. 라이라는 믿지 않지만 마르굴리스는 그녀가 그런 동작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녀가 최전선에서 싸울 수 없다고 한다면 괜찮다. 하지만 히드라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녀는 그럴 수 있다. 마르굴리스는 모두에게 자리에 붙으라고 외친다. 오늘 히드라를 쓰러뜨린다. 한편 마을로 돌아온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미궁 탐험을 마치고 돌아왔고 아머스트는 그들이 가져온 보석을 팔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는 로스트에게 나르시나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로스트는 나르시나를 잘 챙기고 싸움을 조절하고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아머스트는 그들이 안전하게 플레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로스트와 나르시나에게 짐을 덜기 위해 파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한다. 로스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삶이 더 쉬워지는 것에 동의하지만 결국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다. 그와 나르시나는 지금도 충분히 돈을 벌고 있었다. 아머스트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보면 여관 대신 집을 빌릴 수도 있을 텐데. 나르시나는 도시에서 집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에머스트는 여관에 둘 수 있는 물건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 하지만 개인 방을 빌리면 훨씬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지. 물론 비용이 꽤 들겠지만 진짜 재미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고 그 추가된 사생활 덕분에 밤늦게 뭔가 일이 벌어질 무대가 만들어질 때 시작되지. 나르시나는 갑자기 개인 방을 빌리는 것에 신이 나지만 로스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해. 그래서 에머스트는 이번에는 밤늦게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의심하고 있어. 사적인 공간 얘기가 나와서 로스트는 라이트닝 블레이드도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기억해. 하지만 그는 창고방에서 지냈지. 그래서 그다지 고급스러운 경험은 아니었어. 아머스트는 그들이 로스트를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에 대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를 격려하기 위해 라이트닝 블레이드에서 쫓겨난 게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줍니다. 그가 떠난 이후로 마르굴리스와 다른 멤버들은 단 한 번의 임무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마르굴리스는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머리를 극적이고 있지만 리라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녀석은 자신이 혼자서는 히드라를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마르굴리스는 그녀의 말을 듣고 폭발하려 하지만 리라는 그를 진정시키며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르미아의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르미아는 심하게 다치고 독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리라는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사베리아는 마르굴리스에게 인정하기 싫지만 로스트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용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로스트는 최고의 치유사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돈을 속이는 줄도 몰랐어요. 완벽한 팀원이었죠. 이제 마르굴리스는 후회하며 로스트가 떠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사베리아는 그가 로스트를 쫓아낸 장본인이고 그때 크게 소동을 피웠던 걸 상기시켜줘요. 마르굴리스는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억났으니 로스트를 다시 데려오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부탁하면 돼요. 그리고 마르굴리스는 로스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해요. 어쨌든 그들은 유명한 번개 검사들이고 군대에 들어올 기회를 거절할 리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최고지만 사베리아는 자신이 더 이상 남아있고 싶은지조차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다음 날 아침, 리라가 마침내 아르미아의 치료를 끝낸다. 아르미아가 깨어난다. 구해져서 고맙다고 말하고 리라는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리라는 아르미아에게 먹을 수 있겠냐고 묻고 아르미아가 기운이 없으니 리라는 아르미아를 위해 음식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간다. 리라가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사베리아와 마르굴리스가 보이지 않는다. 리라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 한편 마르굴리스와 사베리아는 길드에 와 있고 마르굴리스는 평소처럼 큰 소리로 로스트를 다시 부대에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다. 모두 얼어붙어 그가 미친 게 아니냐는 듯이 그를 쳐다본다. 그리고 로스트가 가장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마굴리스를 보고 다시 말하라고 한다.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무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굴리스는 한마디 한마디 똑같이 반복하고 그렇다. 로스트가 제대로 들은 게 맞다. 하지만 로스트는 여전히 앉아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며 나르시나와 에머스트는 상황을 눈치채고 에머스트가 그녀에게 설명해준다. 입이 거친 금발 남자는 로스트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고 이제 와서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를 다시 데려가려고 한다. 로스트는 그 연설에 감명받지 않았지만 말하기도 전에 마굴리스가 로스트가 예전에 그들이 임금을 떼먹은 일 때문에 화가 났을 거라고 짐작하기 시작한다. 마굴리스는 모든 게 오해였다며 사과를 하고 이번에는 공정한 몫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직접 새로 고용한 치료사가 전투에서 제 몫을 못한다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브리아는 로스트가 마르굴리스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로스트는 그 제안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르시나는 절대 안 됩니다. 마르굴리스가 끼어들어 로스트를 빼앗아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뛰어나가 로스트가 절대 마르굴리스의 일행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로스트는 나르시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정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르굴리스에게 감사를 표한 것은 단지 예의였을 뿐이며 그 일행에 다시 합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르굴리스는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필사적으로 변하며
나르시나가 로스트가 사실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스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의 손가락질에 로스트는 마르굴리스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만약 마르굴리스가 나르시나에게 해를 끼치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경고한다. 그 말과 함께 로스트는 떠나고 나르시나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며 마르굴리스를 비웃는다. 로스트와 나르시나가 떠난 후 마르굴리스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히드라를 쓰러뜨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좌절한 그는 아머스트에게 새로운 모험가를 찾으라고 소리친다. 가능하면 그 옆에서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아머스트는 그와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한 남자가 군중 속에서 나온다. 이 남자는 이미 모든 곁가지 임무를 끝내고 최고 레벨을 찍은 것처럼 보인다. 수수께끼의 남자가 승무원으로 합류하겠다고 제안하며 마르굴리스에게 자신의 힘이 충분한지 묻습니다. 마르굴리스는 그를 평가하고 그는 확실히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르굴리스는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검을 뽑아 그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한 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길드 전체 앞에서 마르굴리스의 무기를 빼앗아 그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굴욕을 떨쳐낸 후 마르굴리스는 그 남자를 파티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베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마굴리스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이를 무시한다. 만약 그들이 히드라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번개의 검의 명성은 아쿠아맨처럼 추락할 것이다. 마굴리스는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을 묻는다. 남자는 간단히 답한다. 시그라고. 한편 여관에서 나르시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확인하던 중 로스트의 방에서 노크 소리를 듣는다. 궁금한 그녀는 누군지 보려고 다가가 보니 시일라가 서 있다. 처음에는 시일라가 로스트와 뭔가를 꾸미는 건가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로스트가 문을 열고 시일라는 그에게 그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아래층에 있다고 알린다. 로스트는 놀랐지만 확인해 보기로 한다. 아래층에 도착하자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아르미아와 라이라를 만난다. 아르미아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 일을 맡겨 미안해하지만 로스트에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마르굴리스는 여전히 히드라를 쓰러뜨릴 계획이며 심지어 지원할 새로운 전사까지 데려왔다. 하지만 라이라는 로스트의 도움 없이는 승산이 없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우선 마르굴리스는 너무 고집이 세서 해독제를 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그의 완고함 때문에 누군가 죽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르미아는 사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지난번 로스트의 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인정한다. 그가 지난 전투에서 히드라의 머리를 베어내지 않았다면 전 분대가 전멸했을 겁니다. 로스트는 자신이 별로 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리라가 이미 2개의 머리를 잃은 히드라와 싸우느라 파티가 얼마나 고전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그 괴물이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끝장났을 겁니다. 로스트는 아르미아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 똑바로 묻습니다. 아르미아는 일어서서 로스트에게 다시 그들과 함께 싸워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있다면 히드라를 쓰러뜨릴 진짜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번개의 검에 다시 합류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이미 마르굴리스와 이런 곤란한 일을 겪었고 그의 대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나르시나는 아르미아가 마르굴리스를 그렇게 열심히 돕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르굴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는 아르미아가 말이다. 아르미아는 마르굴리스에게 결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여전히 자신의 파티원이다. 나르시나는 그 말을 듣고 분노한다. 로스트도 자신의 파티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르미아는 로스트가 쓰레기 취급을 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르미아는 눈물을 흘리며 로스트에게 사과한다. 그녀는 당시 마르굴리스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자신도 분대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다고 한다. 그녀는 모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함께할 다른 파티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마굴리스가 로스트를 대했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어요. 비록 마굴리스의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그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이라는 나서서 로스트에게 아르미아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이 일로 오랫동안 괴로워했어요. 로스트는 일어서서 아르미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에게 아무 원한도 없다고 말해요. 그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아르미아에게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해요. 아르미아는 조금 실망했지만 로스트의 결정을 존중하며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 직후 메리는 음식을 가져와 아르미아의 기운을 북돋우려고 해요. 그녀가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거든요. 아르미아가 파고드는 동안 로스트는 리라를 불러내 마르굴리스 일당을 버리고 아르미아를 데려갈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리라는 그럴 수 있었다면 애초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합니다. 마르굴리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는 로스트는 리라에게 그의 일행도 떠날 것을 직접적으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리라는 곧바로 거절하며 혼자 마르굴리스를 상대하도록 아르미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마르굴리스는 히드라와 다시 싸울 준비를 하면서 리라에게 시그를 소개합니다. 그를 보자마자 리라는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에 그를 불러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그가 왜 여기에 있으며 왜 신분을 숨기고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시그는 서로 본 적이 없다는 듯이 모르는 척합니다. 그가 떠나려고 돌아설 때 라이라는 그의 등에 있는 검을 발견합니다. 그 검은 한때 로날도라는 사람의 것이었고 그녀는 시그에게 그 검을 훔친 게 아니냐며 대놓고 비난합니다. 시그는 검이 선물로 전해진 것이라며 도둑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는 도둑이 아니라고 해명했을지 모르지만 로날도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라이라는 그가 과거에 알던 바로 그 시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알아챈 상태였죠. 라이라는 그의 비밀을 감추기로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비밀일 테니까요. 그날 늦게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평소처럼 미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아르미아와 라이트닝 블레이드 팀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일에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장면은 미궁에서 괴물들과 싸우는 나르시나로 바뀌고 그녀는 괴물들이 뒤에서 습격하려 해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쓰러뜨립니다. 로스트가 지켜보다가 칭찬을 합니다. 나르시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에서 로스트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로스트는 씩 웃으며 그녀가 아직 한계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녀의 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농담합니다. 나르시나는 당황해서 그에게 쏘아붙이지만 로스트는 웃으며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동의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도시락을 먹고 있으며 로스트는 음식의 양에 놀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나르시나는 여관 주인 메리가 떠나기 전에 이 모든 걸 건네주며 작은 친구가 못하니까 자신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로스트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이 강력한 괴물이며 독과 공격을 쉽게 튕겨낼 만큼 질긴 비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물리 공격과 마법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나르시나는 그것이 그렇게 강하다는 사실에 놀라며 아르미아가 괜찮기를 바랍니다. 로스트는 히드라는 고레벨 몬스터들 사이에서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다루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히드라의 독은 치명적이지만 그것을 해독하는 특별한 해독제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나르시나는 리라가 그 해독제를 사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로스트는 그것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리라의 해독 마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르시나는 여전히 걱정하지만 로스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라이트닝 소드는 형편없는 팀에 있어요. 마르굴리스는 어수룩해 보일지 몰라도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한 검술에 대해서는 꽤 잘 알아요. 그리고 사베리아의 민첩성은 정말 놀라워서 시야가 넓은 히드라에게도 몰래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예요. 나르시나는 그가 사베리아와 마르굴리스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는 단지 솔직한 것뿐이라고 말해요. 그래도 그녀는 계속 걱정해요. 그 후 그들은 계속 모험을 이어가고 나르시나는 로스트에게 같은 미로에 지쳤다고 말해요. 오늘은 습지로 가볼 수 있냐고 묻는데 로스트는 약간 놀라지만 동의해요. 장면이 전환되고 마르굴리스와 그의 팀이 히드라와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마굴리스가 머리 하나를 부상시키고 시그는 다른 머리를 공격한다. 마굴리스는 머리를 잘라내라고 소리치지만 시그는 갑자기 휘두르던 중간에 멈추고 뒤로 물러난다. 마굴리스는 왜 멈췄는지 묻고 시그는 이게 자신의 전리품이어야 했다며 마굴리스가 모든 공을 자신에게 넘기는 게 괜찮은지 묻는다. 마굴리스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그가 설명해준다. 히드라 슬레이어라는 타이틀이 당신에게 잘 어울릴 거야. 마굴리스는 눈치가 빠르지 않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돌진하지만 그의 공격은 거의 효과가 없다. 그 사이 리라는 사베리아를 처리하고 히드라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다시 전투에 뛰어들어 마굴리스에게 공격 기회를 준다. 아르미아는 마법으로 모두를 지원하고 있고 리라는 계속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그녀는 시그가 쉬는 것을 보고 그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히드라가 꼬리로 바위를 던져 아르미아를 맞추고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히드라는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르미아는 공포에 기절합니다. 그녀가 정신을 잃은 채로 검은 연기가 그녀의 몸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하고 사베리아는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시그는 그것이 그녀의 공포라고 말하며 괴물들이 인간의 공포를 먹고 그것을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이런 공포는 보통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그 순간 히드라는 주변 모든 것으로부터 공포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라이라는 그 공포가 만화로 변하는 것을 보고
사베리아는 만화가 이곳에서 나타나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라이라가 설명합니다. 보통은 미궁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만화가 나타납니다. 그 모든 만화를 흡수한 히드라는 빛나기 시작하고 라이라는 그것이 변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괴물들이 많은 마력을 빨아들여 몸을 바꿀 수 있으며 때로는 능력이 엄청나게 증폭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히드라는 훨씬 강력한 생명체로 변신하고 시크는 라이라에게 아르미아를 도우러 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로스트는 마르굴리스에게 후퇴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굴리스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니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합니다. 그는 적어도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잘라내려 하지만 그의 검은 충격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히드라는 그에게 거의 타격을 입힙니다. 로스트가 간신히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자, 나르시나, 로스트, 시그가 함께 히드라를 공격하여 약간의 상처를 입히지만 아주 경미합니다. 그 후 시그는 로스트에게 아르미아를 확인하고 히드라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로스트는 동의하고 라이라에게 아르미아의 상태를 묻습니다. 알고 보니 아르미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라이라는 마법사인 아르미아는 마법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서 자신의 치유 마법이 효과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스트는 그녀에게 여러 겹의 치유 마법을 걸기 시작합니다. 라이라는 로스트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봅니다. 사베리아는 그가 치유 마법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사용하는 것이며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합니다. 라이라는 그런 기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감기약을 여러 개 마시는 것과 비교하며 그렇게 해서 감기가 즉시 낫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이 없는 마굴리스는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어서 감기가 어떤 느낌인지 모른다고 말하며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증명합니다. 라이라는 다층적인 치유에 여전히 놀라워하고 로스트가 치료를 마치자 아르미아는 결국 깨어납니다.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한 뒤 다시 잠이 듭니다. 갑자기 히드라가 로스트를 특별히 공격하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하고 시그는 이를 눈치챕니다. 로스트는 히드라가 자신을 기억하는지 궁금해하고 나르시나는 그를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로스트는 자신이 거절해도 그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기에 동의하지만 위험해지면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그는 라이라, 마굴리스, 사베리아에게 짐승과 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고하고 그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로스트와 나르시나가 공격을 개시하고 시그는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베어내는데 성공한다. 마르굴리스는 놀라며 왜 시그의 검은 자신의 검처럼 부서지지 않았는지 의아해한다. 리라는 그것이 시그가 마법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마르굴리스는 충격을 받으며 이 마법검이 전설적인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시그가 실제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하며 시그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나르시나는 히드라를 공격하려 달려들지만 미끄러져서 히드라에게 높이 던져진다. 그녀는 추락하며 기절해버린다. 로스트는 히드라가 나르시나를 인질로 삼아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과 1대1 대결을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베리아는 충격을 받고 괴물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리라가 돌연변이 괴물들은 때때로 고도의 지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로스트는 모두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하고 히드라를 정면으로 상대하지만 격렬한 싸움 끝에 패배하여 일어서려고 애쓴다. 리라가 계속 싸우라고 소리치고 로스트는 무기를 잡으려 하지만 그대로 쓰러진다. 갑자기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그는 일어서서 강력한 푸른 기운을 발산하며 다른 이들은 모두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려 한다. 어디선가 로스트의 머리에 뿔이 자라나고 그는 히드라를 아무렇지도 않게 베어 넘긴다. 히드라를 쓰러뜨린 후 그는 쓰러진다. 장면은 그가 깨어나 나르시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으로 바뀐다. 그녀가 괜찮다는 걸 알고 안심했고 라이라가 해독제를 준비해놨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녀가 말해줬습니다. 라이라는 값이 싸지 않았다며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스트는 옆을 보고 아르미아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안도했습니다. 라이라는 그에게 전에 취했던 이상한 형태에 대해 물었지만 로스트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르굴리스가 끼어들어 로스트가 정말 강하다며 그가 있으면 아무리 강한 몬스터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르굴리스는 로스트의 도움으로 파괴자 갈로까지 쓰러뜨릴 수도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스트는 그들에게 합류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했지만 마르굴리스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히드라에게서 얻은 마법석을 사베리아, 로스트가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마르굴리스는 두 신입이 돕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나르시나에 대해서는 로스트의 측근이니 로스트가 나르시나를 기분 좋게 해줄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로스트가 아르미아의 상황을 언급하자 사베리아는 아르미아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아르미아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마르굴리스는 변태 귀족에게 팔자는 아이디어를 던진다. 로스트는 화가 나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나르시나가 마르굴리스를 제대로 한 대 친다. 마르굴리스는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다. 그는 서둘러 길드에서 모험가끼리 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규칙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목격자를 확보하려 하지만 모두 아무것도 못 본 척한다. 사베리아가 나서서 모든 것을 보았고 길드에 보고하겠다고 말한다. 그때 시그가 끼어들어 아르미아가 깨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녀를 무시무시한 귀족에게 팔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인신매매는 중범죄이므로 마굴리스와 사베리아를 체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굴리스는 충격을 받고 시그에게 그의 정체를 묻는다. 장면은 길드로 바뀌고 시그가 사실은 수도의 모험가 길드 출신 정예 모험가 제그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는 마굴리스와 사베리아를 묶으면서 모든 것을 설명한다. 제그는 이전 이름을 버리고 시그는 변장의 일부였다고 말하며 리라가 그의 변장이 너무 허술했다고 놀린다. 길드 접수원 아머스트가 수도 사람이 이 작은 마을에 온 이유를 묻는다. 제그는 직속 모험가들이 다른 모험가들을 감시할 권한이 있다고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그는 최근 마을에 문제가 많아져서 조사하러 왔고 거의 즉시 마르굴리스의 부정한 활동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라이라는 마르굴리스와 사베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는다. 아머스트는 그들이 길드에서 쫓겨나고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노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답한다. 마르굴리스는 그저 말뿐이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려 한다. 하지만 아머스트는 법이 명확하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한다. 나중에 로스트는 제그를 불러 마르굴리스와 사베리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한다. 제그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묻는다. 로스트는 그들이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한때 그들은 그저 훌륭한 모험가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명예와 돈을 쫓게 되었다. 로스트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확신하며 제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한다. 감금된 곳에서 로스트의 말을 듣던 마굴리스와 사베리아는 후회가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제그는 로스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마굴리스와 사베리아에게 자유롭게 가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마을에서 떠나라고 경고하며 다시는 자신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들은 재빨리 도망친다. 아머스트는 이 모든 상황이 걱정되지만 제그는 길드에서 쫓겨나는 게 그들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며 안심시킨다. 모험을 계속하고 그들을 계속 주시하는 게 더 낫다. 아머스트는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마못은 작은 마을이고 수도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제그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기 위해 잠시 머무를 생각이고 아머스트는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 나중에 여관에서 제그는 라이라와 이야기하며 자신이 왜 남았는지 설명한다. 그는 이 마을의 모험가들을 계속 지켜보고 싶어한다. 그는 왕도의 길드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상한 돌연변이가 마모지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며 조사에 함께 해줄 수 있는지 라이라에게 부탁한다. 라이라는 동의하지만 아르미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그는 그녀가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했고 그녀는 그냥 저렇게 두고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르미아가 함께 가도록 허락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봐야 하므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합리적이었고 그는 로스트를 감시 없이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제그와 그의 일행은 로스트와 나르시나와 함께 브런치를 먹으며 앉았다. 로스트는 그들이 단 3명으로 팀을 꾸렸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아르미아에게 정말 괜찮은지 물었다. 그녀는 다소 수줍게 갈 곳이 없고 제그와 라이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큰 빚을 졌다고 대답했다. 로스트와 제그는 그녀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고 이미 말했지만 그녀는 어쨌든 그들과 함께했고 로스트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 후 나르시나와 로스트는 어젯밤 히드라의 마법석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른 아침 길드로 향했다. 하지만 로스트는 나르시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특정 의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몬스터 사냥만으로는 모험가로서 그리 멀리 갈 수 없다고 말이죠. 의뢰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괴물 처치, 희귀 재료 수집, 돈을 많이 주는 부유한 사람 호의 등 말이죠. 나르시나는 로스트가 자신을 이렇게나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나르시나는 얼굴을 부립니다. 곧 그들은 길드에 도착하는데 모두가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스트가 히드라를 물리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나르시나를 불러 세우고 히드라의 돌을 빼앗으려는 나쁜 놈들이 많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마르날이라는 모험가가 다가와 로스트와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스트는 경계하며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마르날은 그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합니다.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마르날이 히드라 스톤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마르날은 로스트를 마주하고 갑자기 사과하며 로스트를 당황하게 합니다. 로스트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마르날은 마르굴리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마르굴리스가 쓰레기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로스트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마르날은 자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마르굴리스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로스트가 필요로 했을 때 나서지 못한 것과 사람들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놀리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갑자기 나르시나가 개입하여 마르날에게 용서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약간 불안한 마르날은 로스트의 용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흘 동안 무릎을 꿇고 매일 사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르날과 다른 모험가들은 이 파란 머리 소녀가 생각해낸 강도 높은 벌에 놀랍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길 바라며 그녀를 막습니다. 그는 과거를 들추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히드라를 물리친 후에도 자신이 치유사로서 갈 길이 멀다고 인정합니다. 마르날에게 손을 내밀며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고 제안합니다. 마르날은 기꺼이 손을 잡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한 뒤 자신의 그룹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히드라의 마석을 접수대에 제출하러 갑니다. 아머스트는 그것을 보고 군침을 흘릴 정도로 감탄하며 그것이 그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만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히드라는 원래도 강력한 괴물이었는데 돌연변이까지 일어났으니 그 돌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돌연변이는 재앙이 곧 닥칠 징조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머스트와 로스트가 돌연변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심각해서 납시나는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납시나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괴물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려면 엄청난 양의 만화가 필요합니다. 보통 그런 일은 던전의 더 깊은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표면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지상에서 비정상적인 만화 급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머스트는 다른 모험가들도 비슷한 문제를 보고했다면서 상황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납시나는 길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예를 들어 조사팀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바로 그때 아머스트의 상사 한심이 나타난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아머스트는 긴장하며 모험가들의 제안을 재빨리 전한다. 한심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하고 히드라의 돌연변이와 던전 상층부에 나타나는 고레벨 몬스터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한심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별일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길드가 이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조사팀을 보낼 시간과 자원이 없다고 덧붙인다. 로스트는 길드가 모험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를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한심은 모험가들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받아친다. 그는 로스트에게 몬스터가 무서우면 도시를 떠나라고까지 말한다. 사무실을 나서자 나르시나는 5분 동안 한심과 쌓았던 짜증을 폭발시키며 끌어올랐다. 그녀는 벌컥 화를 내며 로스트에게 떠나라고 말할 자격이 누구냐고 따졌다. 아머스트는 적어도 지금은 자신이 여기서 최고라고 말했다. 길드장은 나이가 많아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그의 오른팔인 한심이 모든 것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로스트는 화제를 돌려 아머스트에게 나르시나를 위한 퀘스트 몇 개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가능한 일들을 보여주었고 나르시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제대로 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아머스트는 그녀의 이마를 탁 치며 돈이 된다면 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로스트는 던전의 순간이동진 근처에서 불사조를 사냥하는 퀘스트를 찾았다. 나르시나가 그것을 향해 뛰어들며 가져가겠다고 말한다. 아머스트는 그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경고하며 치유사와 무술가만으로는 비행 괴물을 상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곧바로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제그의 팀과 협력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기지로 향한다. 제그와 리라는 동의하지만 아미는 로스트가 자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저한다. 일어났던 모든 일 후에 로스트는 이미 용서했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모두 의견이 일치하자 제그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길드로 가고 다른 이들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으로 간다. 로스트는 나르시나에게 불사조와 싸우면서 입은 화상을 치료할 무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르시나는 그가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감탄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녀가 길 한가운데에서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갑자기 어디선가 한 소녀가 몰래 다가와 그녀를 붙잡습니다. 나르시나는 재빨리 몸을 빼고 빨간 머리 여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만 여자는 유연하게 몸을 돌려 이를 피합니다. 나르시나는 그 장난기 넘치는 소행범이 사실 라르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베테랑 모험가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도주를 걱정해 라르마를 보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바로 그때 로스트가 나타나고 라르마와 로스트는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둘은 과거에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로스트는 라르마를 존경스럽게 마스터라 부르며 인사하고 이 모습에 나르시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은 모두 근처 식당으로 가서 로스트가 잠시 동안 라르마의 지도하에 훈련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르시나는 아버지와 라르마가 친구 사이이며 아버지가 그녀를 확인하러 라르마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랄마는 자신과 나르시나에게 좀 떨어져 있으라고 로스트에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로스트는 나르시나의 파티에 와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거절합니다. 그는 또한 랄마가 나르시나를 억지로 데려가려 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그런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랄마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씩 웃고 그가 정말로 자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작은 불꽃을 그에게 쏘지만 그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피합니다. 로스트의 실력 향상에 랄마는 감명을 받고 그를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그녀는 나르시나에게 돌아서서 왜 집에서 도망쳤는지 묻습니다. 나르시나는 자신은 도망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스트를 찾으러 간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습니다. 로스트와 랄마는 모두 놀랐고 랄마는 그녀에게 왜 로스트를 찾아왔는지 더 캐묻습니다. 나르시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시켜 로스트를 감시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녀는 로스트가 당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곁을 지키려고 달려왔습니다. 로스트는 나르시나에게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일을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로스트의 곁으로 돌아오게 해주지 않을까 봐 걱정합니다. 나르시나는 눈물을 참고 있었고 랄마는 나서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모험가가 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을 걱정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랄마는 나르시나가 로스트와 함께 안전하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랄마는 로스트에게 음료를 가져오라고 보내고 나르시나에게 그녀와 로스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슬쩍 떠본다. 나르시나는 로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그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느낀다. 랄마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녀가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로스트가 그녀에게 감히 맞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더 강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랄마는 나르시나에게 그녀가 로스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계속 그와 시간을 보내라고 격려한다. 그날 밤 랄마는 길드 건물 앞에 서서 옛 길드 리더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불사조와 맞설 준비를 한다. 신라는 로스트에게 음식을 주며 그를 걱정하며 조심하라고 말한다. 나르시나가 갑자기 나타나 로스트의 도시락 가방을 가져가더니 시일라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내가 그의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일라를 더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 후 그들은 마을을 떠납니다. 장면은 로스트 일행이 미궁의 중간층에 도착하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나르시나는 불사조와의 대결에 의욕을 보이지만 생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불사조가 덤벼들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그녀에게 이곳이 너무 좁아 불사조가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나르시나는 크기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로스트는 불사조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좁은 통로를 지나 이곳에 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제그는 날아다니는 생물은 보통 좁은 공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만약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들은 위가 탁 트인 넓은 공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곧 그들은 거대한 열린 공간에 들어서게 되고 라이라는 불사조가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거의 탐험되지 않은 새로운 경로라고 지적하며 모험가들은 이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사조가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일부 모험가들이 이를 처치하는 의뢰를 내놓았습니다. 로스트는 근처 기둥에서 그을린 자국을 발견하고 불사조가 근처에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돌을 앞으로 던지며 불사조를 유인하려고 합니다. 불사조는 영토의식이 강한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불사조는 위쪽 포탈에서 나타나 방 안을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갑니다. 장면은 모험가 길드로 전환됩니다. 랄마가 걸어 들어오자 아메스트는 곧바로 그녀에게 온갖 매력으로 인사를 건넨다. 랄마는 이 길드가 모험가들에게 환영받는 곳이라고 느끼고 아메스트는 모험가들 덕분에 존재한다고 맞장구 친다. 하지만 사실 아메스트는 랄마가 최상급 모험가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이다. 아메스트는 랄마의 옷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그녀가 착용한 모든 장신구가 비싼 마법 아이템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메스트는 랄마가 모험가 세계에서 진정한 거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 결심한다. 아메스트가 랄마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묻자 랄마는 지부장을 만나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아메스트는 요청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묻는다. 하지만 랄마는 미스트를 만나고 싶다고 거듭 주장한다. 아머스트는 랄마에게 소개나 이야기 있는지 확인하지만 랄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아머스트는 그녀가 미스트를 개인적으로 아는 줄 알지만 랄마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란 그를 죽이고 싶다는 뜻이다. 그 말을 들은 아머스트는 랄마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즉시 출입을 거부한다. 랄마는 자신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격하기로 한다. 그녀는 화염구를 시전하지만 시전하기 전에 한심이 나타나 막는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말하고 아머스트는 자신이 불장난꾼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한심은 랄마가 진심이라면 건물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고 아머스트에게 알린다. 랄마는 마침내 권위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도감을 느낀다. 한편 미궁으로 돌아와서 불사조는 계속 날아다니고 나르시나에게는 자신의 주먹과 로스트의 검이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로스트는 공을 가져오는 게 현명했을 거라고 말하지만 나르시나는 불사조가 근접 공격을 하지 않으므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불사조가 나르시나에게 화구를 던지고 로스트는 간신히 그녀를 피하게 한다. 그는 그 화구가 불사조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고 경고하고 나르시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길드로 돌아와서 한심은 랄마에게 전날 모험가와 같은 문제로 온 것이냐고 묻는다. 그는 어제 한 모험가가 미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며 처리해달라고 왔다고 설명한다. 랄마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묻고 한심은 미궁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우면 마을을 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랄마는 자신의 사업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마못에 온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깡패들로 가득한 것 같다고 말한다. 한심은 그들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랄마는 그들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며 왜 이렇게까지 방치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녀는 마을에 흩어져 있는 새 기둥들을 가리키며 그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한심은 자신도 전혀 모른다고 말하며 그것이 길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랄마는 그가 바보인 척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의심한다. 그는 그녀에게 기둥과 길드를 연결하는 증거가 있냐고 묻지만 랄마는 직감이라고 말한다. 한심은 그녀의 이론이 과장되었다고 비웃는다. 랄마는 미궁 도시에서 모험가 길드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며 지부장은 사실상 도시의 왕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은 랄마에게 수상쩍게 느껴진다. 한심은 그가 단지 지부장의 오른팔일 뿐이라고 일깨워주지만 랄마는 그가 가짜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만약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떠나라고 말한다. 랄마는 무언가 수상쩍다고 확신하며 모험가가 길드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떠나라고 말하는 것을 눈치챈다. 그녀는 그들이 사람들이 주변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한심은 그녀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랄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으며 많은 희생적인 모험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것은 미궁의 난동과 매우 흡사할 것이며 사상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장면은 미궁으로 돌아오고 불사조가 날뛰며 사방에 불을 뿜고 있다. 제그는 방이 용광로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라이라는 열기를 감당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진짜 문제는 불이 산소를 다 태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로스트는 불사조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그들을 몰아내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나르시나는 괴물이 사람을 보면 공격하는 것이지 겁을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로스트는 불사조가 자신 혼자 5명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괴물들이 생각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 괴물은 본능을 따라야만 한다. 제그는 이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아르미아에게 물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는 불사조의 날개를 노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 짐승 날개의 불꽃이 깃털과 같다고 설명하며 물로 불을 끄면 짐승이 떨어질 것이고 그때 검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르미아는 주문을 시전하는데 시간이 걸릴까 봐 망설입니다. 하지만 제그는 준비될 때까지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안심시킵니다. 나르시나가 끼어들어 자신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아르미아의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그들의 지원에 힘입어 그녀는 시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그, 로스트, 나르시나가 아르미아가 주문을 시전하는 동안 불사조의 주의를 끌기 위해 움직입니다. 라이라는 이것이 아르미아에게 특히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지켜봅니다. 그녀는 아르미아가 동료들을 믿는 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훌륭한 모험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미아가 마침내 괴물을 향해 작은 물 화살을 발사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피닉스가 낮게 끌려 내려오고 제그가 공격하지만 타격이 깊지 않습니다. 괴물이 다시 올라오지만 로스트는 이대로 계속하면 진짜 기회가 있다고 느낍니다. 한편 길드에서 한 줌은 미로의 폭주가 심각하게 들리긴 하지만 보통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레알마는 그것이 최근 마을 주변의 이상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특히 괴물 돌연변이에 대해 걱정하며
미로 주변의 만화가 극도로 높다고 언급합니다. 미로 안에서 우리는 피닉스가 변화하고 크기가 커지며 불꽃이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나르시나는 돌연변이가 드물다고 생각하고 로스트도 그녀와 동의하며 며칠 만에 2번이나 돌연변이를 만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르미아는 돌연변이 괴물들에게 겁에 질려 왜 자꾸 자신 주변에 나타나는지 의아해하며 리라가 진정시키려 하지만 아르미아는 이미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다. 리라는 상황이 심각해질까 봐 걱정이다. 아르미아가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면 괴물이 더 강해질 것이다. 리라는 아르미아가 지금 두려움을 떨쳐내야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다. 바로 그때 불사조가 아르미아에게 돌진하고 리라는 피하라고 소리치지만 아르미아는 얼어붙은 채 꼼짝 못한다. 불사조가 화구를 발사하지만 제그는 그것을 베어내며 아르미아를 구한다. 불사조는 계속 화구를 쏘아대고 제그는 모든 화구를 베어내며 아르미아에게 이 녀석을 쓰러뜨리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리라가 손을 내밀자 아르미아는 마침내 싸움에 합류한다. 잠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들은 그녀에게 공간을 준다. 한편 랄마는 길드를 나왔다. 그들이 솔직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도시 주변의 돌기둥으로 가서 자신의 불마법을 사용하며 이것들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한다. 미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나르시나가 불사조의 주먹을 날리는 것을 본다. 하지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녀의 손에 불이 붙는다. 불사조가 그녀를 공격하려는 순간 간신히 불을 끄지만 로스트가 끼어들지만 그의 검이 열기로 녹기 시작한다. 아르미아는 다른 공격 마법을 준비하고 리라는 연속된 공격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체력을 회복시켜 돕는다. 아르미아는 얼음 화살을 발사하고 불사조를 맞춰 하늘에서 떨어뜨린다. 비록 그것이 빠르게 날개를 되찾았지만 제그는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르시나가 다시 공격해 그것을 쓰러뜨리자 로스트가 칼로 마무리 타격을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불사조를 쓰러뜨린 후 로스트는 아르미아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며 그녀의 마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했고 아르미아는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이며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녀는 몬스터에게서 나온 마법 크리스탈을 집어들고 다른 이들이 축하하는 동안 라이라는 제그에게 다가가 이번엔 로스트가 변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그는 지난번 변신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궁금해하며 로스트를 좀 더 지켜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 모두가 여관에서 쉬고 있을 때 이미 술을 한잔하고 있는 랄마를 우연히 만납니다. 그녀는 그들이 불사조를 쓰러뜨렸는지 묻고 그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랄마는 웃으며 수다스러운 여자를 약간의 돈으로 이야기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편안한 얼굴을 보니 정말 괴물을 물리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농담하며 그 상금으로 자기 저녁을 사라고 한다. 하지만 로스트는 그녀가 음식보다 술에 더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식사를 위해 앉고 나르시나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랄마는 눈을 굴리며 이 음식은 특별한 게 아니라며 고기조차 퍽퍽하고 맛없다고 말한다. 서빙하는 시일라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씩씩거리며 가버린다. 랄마는 낄낄거리며 나르시나에게 저택으로 돌아가면 이런 스프는 절대 맛볼 수 없을 테니 맛있게 먹으라고 한다. 저택지라는 말에 다른 사람들은 놀란다. 나르시나가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자 랄마는 나르시나가 사실 아넬스트리아 백작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지고 로스트는 마침내 그가 예전에 구해준 소녀가 바로 그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핸섬은 미스트에게 그들이 본 돌연변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랄마도 마을에 있다고 말합니다. 미스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합니다. 다음 날 로스트와 나르시나가 길드에 나타나 그 불사조 마법 보석을 상당한 돈과 교환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머스트가 지불액을 제시하자 나르시나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특히 진화된 불사조 보석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 돈 주머니는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그건 엄청난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나는 아머스트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머스트는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훔치는 건 아니야. 바다 길드는 보통 모험가들에게 은화로 보수를 주지. 누구도 그런 무게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진 않으니까. 나르시나는 주머니를 슬쩍 보고 아머스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해. 로스트는 나르시나에게 그냥 동전받아가 라며 말하고 아머스트는 특유의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몫을 챙기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나르시나에게 무언가 묻는 듯한 시선을 보냅니다.
밖에서 나르시나는 로스트를 따라잡고 간식을 먹으며 앉습니다. 로스트는 말이 별로 없어서 나르시나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녀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고 돈이 많으니 이제부터 같이 개인주택을 임대하는 건 어떻겠냐고 그에게 곧장 묻습니다. 로스트는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지만 나르시나는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호텔에 계속 돈을 쓰는 것보다 집을 임대하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부동산 시장도 조사했고 원한다면 집을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알 리가 없죠. 로스트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해했다. 메리 호텔이 지겨운 건가? 나르시나는 고개를 저었다. 호텔은 정말 좋아요. 아늑한 방, 최고급 음식, 모든 게 완벽해요. 문제는 너무 좋아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린다는 거예요. 나르시나는 말로는 안 하지만 자신과 로스트가 사람들의 방해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간절히 필요했다. 속으로는 그런 조용한 공간이 둘 사이를 더 가깝게, 정말 가깝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한편 로스트는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집을 함께 사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그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나머지 팀원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불사조 사냥 이후 제그는 그들이 워낙 잘 어울리니 그룹을 영구적인 팀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로스트는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 중이다. 그가 미궁의 더 깊은 층을 탐험하는 데 진지하다면 로스트와 나르시나 둘만으로는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팀에 힘을 더할 사람을 찾고 있으며 제그는 완벽한 인물이다. 제그는 진정한 강자다. 나르시나는 로스트의 관심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강력한 분대가 필요해서 그녀는 마지못해 제그와 나머지 대원들과 팀을 이루기로 한다. 그날 후에 로스트와 나르시나는 다른 이들과 만나 모두 파티를 합치기로 결정한다. 제그는 새로운 분대를 위해 맥주잔을 들고 건배를 하고 메리도 축하를 엿듣고 그들에게 특별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다. 배불리 먹은 후 아르미아는 완전히 음식 혼수 상태에 빠져 의자에 기대 쓰러질 듯하다. 늦었으니 라이라는 아르미아를 번쩍 들어 계단 쪽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라이라가 올라가려는 순간 나르시나가 그녀를 붙잡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계단 위로 올라가고 아르미아를 침대에 재운 후 나르시나는 로스트와의 앞선 대화를 털어놓는다. 그녀는 로스트에게 함께 살 곳을 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물었고 그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거절했는지 라이라에게 말한다. 이제 그녀는 과도하게 생각하며 로스트가 속으로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라이라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나르시나에게 로스트가 그녀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안심시켜줘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 그녀를 많이 걱정해서 천천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일 거예요. 로스트는 이런 일에 대해 수줍어할 타입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라이라는 나르시나에게 진정하고 그에게 시간을 주라고 말해요. 나르시나는 현명한 조언에 감사하며 연애에 대한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알았기에 라이라에게 왔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그런 칭찬은 라이라에게 자신은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해줘요. 위층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로스트와 제그는 아래층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나름의 대화를 나눕니다. 제그는 로스트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르시나와 함께 살면 좋겠다고.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음에 들었다는 건 분명해요. 거절하면 상처받을 거예요 아마. 제그는 로스트에게 나르시나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는 바닥을 칠 때 그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와 파트너가 되기 위해 그녀는 이 도시까지 왔어요. 그녀를 싫어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제그는 로스트가 그녀에게 호감이 있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라이라와 나르시나에게로 돌아가서 화제가 바뀌고 라이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도에 있을 때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관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 그녀의 파티에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그도 그중 한 명이었죠. 어느 날 제그가 어딘가에 간 사이에 다른 남자 한 명이 너무 대담하게 그녀의 동의 없이 추파를 던졌습니다. 라이라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를 기절시켜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 그냥 잊으려 했다. 하지만 제그가 알게 되자 끝장이었다. 그는 그 남자를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자신도 사라졌다. 라이라는 그때 제그의 마음속이 어떠했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제그는 로스트에게 그 모든 일을 털어놓고 있다. 그는 라이라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고 그 후로는 그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고 설명한다. 그는 왕도를 떠나 여러 해 동안 임무를 수행하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라이라를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임무를 듣고 그와 함께 협력할 의향까지 보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이라는 그에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에 상처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제그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며 지내왔습니다. 쉴라가 방으로 들어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라이라에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다면 제그에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아래층에서 제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로스트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본론에서 물러서지 않고 왜 로스트가 나르시나의 동거 제안을 거절했는지 다시 묻습니다. 로스트는 그 생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솔직히 그녀가 자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아머스트가 로스트를 찾으러 여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로스트가 요청한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그는 길드가 개인 조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에머스트는 이것이 길드 업무가 아니며 로스트가 따로 부탁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머스트는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로스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그를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머스트는 나르시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나르시나는 베네스트리아 백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보통 그녀와 그녀의 미래 남편이 그녀 아버지의 자귀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모험가가 되고 싶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귀족이 모험가가 되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목숨을 건 일에 뛰어드는 걸 원하진 않을 겁니다. 처음에 백작은 완전히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나르시나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로스트가 그녀를 바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는 그녀의 머리 색깔이 변한 걸 알았죠.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정말로 변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백작은 갑자기 그녀의 모험가가 되겠다는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로스트는 고개를 극적이며 그녀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제그는 어떤 이론을 제시합니다. 나르시나가 어떤 병에 걸렸고 아버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암울한 생각이지만 나르시나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불사조를 떨어뜨릴 만큼 강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녀는 늦춰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백작이 나르시나가 여기에 있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스트가 그녀와 함께 살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로스트는 나르시나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가까이 있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족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머스트로부터 돈을 받으면 나르시나는 떠납니다. 그녀는 남은 대화에 붙어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제그는 로스트에게 나르시나의 아버지가 그녀의 모험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묻습니다. 로스트는 먼저 그녀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는 그녀가 필요한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를 계속 지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이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한편 위층에서는 여자애들이 이야기를 짜 맞추고 있었다. 나르시나는 아무나 모험가가 아니야? 백작의 딸이라고. 그녀는 혹독하게 훈련했고 로스트가 예전 파티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를 따라왔으며 심지어 그와 함께 살자고 제안할 만큼 대담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대담한 감정 표현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반면 라이라는 자신도 그렇게 용감해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여자애들은 그녀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라이라를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가 제그에게 고백하도록 몰아세웠다. 라이라는 그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부탁했다. 제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리라가 진지하다는 것을 느끼고 동의합니다. 밖에서 리라는 용기를 내어 마침내 제그에게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엔 제그가 혼란스러워하며 이미 같은 파티에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리라는 명확히 합니다. 그녀는 삶의 파트너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제야 제그는 그녀가 연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문 옆에 모여 몰래 엿들으며 제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그는 완전히 당황해서 즉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라이라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는데 돌아온 대답이 생각해보겠다는 말뿐이라 실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제그는 이런 결정을 빨리 내리는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내하기로 한다. 라이라와 제그 사이가 틀어지지 않아서 여자들은 기뻐하지만
바로 그때 로스가 나르시나에게 내일 시간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게 있다고 한다. 미궁 아래쪽에서 초보 모험가 팀이 오크의 눈에 띄고 만다. 위층에서 오크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오크와 싸울 실력이 없어서 숨고 오크가 관심을 잃기를 바란다. 다행히 오크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그들이 도망치려 하자 또 다른 오크가 나타나 길을 막는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오크가 되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양쪽에서 포위될 거예요. 하지만 잠깐, 이건 리더의 첫 경험이 아니에요. 부대원들을 살릴 계획이 있어요. 키스가 등장할 차례예요. 키스는 이번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키스를 미끼로 이용해서 오크들을 유인하는 동안 나머지 부대원들은 빠져나가도록 했어요. 키스는 불쌍한 녀석, 팀을 위해 희생될 거예요. 한편, 마을로 돌아가서 로스트와 팀원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르시나는 멍한 상태로 음식을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잭과 리라는 분위기를 살피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로스트가 나르시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다고 언급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로스트가 그게 무엇인지 혹은 언제 이야기할지 말하지 않아서 나르시나는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다가올 일을 추측하고 있었다. 리라는 로스트를 곁눈질하며 빨리 해결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스트는 발을 질질 끌며 주제가 심각해서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계속 미루면 나르시나가 꽃꽂이라도 뜯어먹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로스트가 다가가서 그녀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르시나가 긴장한 채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로스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실내 문이 활짝 열립니다. 놀랍게도 키스가 미궁에 버려진 후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쉴라는 그를 알아보고 온통 멍투성이인 그를 보고 놀라 허둥지둥합니다. 그녀는 달려가 그의 상처를 마치 자신의 목숨을 건 일처럼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잠시 후 로스트는 키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이가 괜찮을 거라고 모두에게 안심시켜줍니다. 결국 그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거야. 라이라와 실라가 당분간 그를 돌보는 임무를 맡았는데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어. 라이라는 치료사니까 이해가 되는데 실라는 대체 무슨 상관이지? 메리가 나서서 모두에게 설명했어. 실라와 키스는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야. 어릴 때부터 두 사람은 아주 가까웠거든. 키스는 미궁의 고아인데 실라와 메리와 동갑이라 메리는 그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를 여관에 들르게 하고 먹을 걸 챙겨주고 곁에 두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이 들었던 거지. 여관 일자리를 기꺼이 주었을 텐데 키스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험가가 되고 싶어 했죠. 메리는 그 꿈을 쫓도록 내버려 두었고 키스는 첫 파티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활짝 웃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미궁에서 버려지고 죽을 뻔했죠. 로스트는 나르시나에게 돌아서 사과하며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잠시 미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키스를 버린 놈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빚을 졌어요. 길드가 개입해서 그 짓을 한 놈들을 혼쭐을 제대로 냈습니다. 길드는 로스트에게 그들을 더 어떻게 처벌할지 묻지만 로스트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파티를 끝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다시는 도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야 그렇게 합니다. 그 겁쟁이들은 시간 낭비 없이 도망칩니다. 에머스트는 로스트가 파티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모두를 불러 모은 이유를 이해하지만 그녀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험가들 사이의 분쟁은 길드를 통해 해결되어야지 자경단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일행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들은 키스가 버려졌을 때 길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그럴 계획이었던 것도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에머스트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길드가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데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잘생긴 남자가 이미 흥분한 상태로 들어와서 모험가들을 꾸짖기 시작해요. 그는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해서 그 파티를 쫓아낸 것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모험가들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맞서면서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제에 왜 이러냐고 따져요. 로스트가 나서서 분위기를 진정시키며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해요. 그는 잘생긴 남자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잘생긴 남자는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에 여전히 불만이 있지만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돼요. 로스트는 길드가 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압박하며 묻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미군 고아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되거나 미끼로 쓰이지 않도록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왜 이 도시는 대책이 없는 거야? 헨섬이 직설적으로 반문한다. 그런 멋진 정책들이 미로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 것 같아. 도시가 아무리 많은 규칙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
로스트는 핸섬에게 미로의 고아들을 미끼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냐고 따져 묻는다. 하지만 핸섬이 정확히 짚어준다. 로스트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명확히 말했잖아. 이 도시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짐 싸서 떠나라고. 그렇다고 그가 불만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핸섬은 모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고생을 감당할 수 없다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길드는 누구도 이런 삶을 강요하지 않아. 키스도 마찬가지고. 키스가 위험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다른 일을 선택했어야 했어. 로스트는 핸섬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만 속으로는 이해해. 하지만 그는 미군 고아들을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을 포기할 준비가 안 됐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핸섬이 일어나서 옛날에 쓰던 물건으로 그를 때립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모험가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각오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로스트에게 몇 년 전에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 말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핸섬은 초창기 시절의 증거로 자신의 흉터를 보여줍니다. 그때는 로스트가 아직 풋내기였고 핸섬과 함께 모험가들의 짐꾼으로 끌려다녔습니다. 핸섬이 가장 큰 고생을 했고 로스트는 그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 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핸섬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특히 자신에게 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로스트에게 조용히 있고 자신의 일에 신경 쓰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머지 일행이 모닥불 곁에서 따뜻하고 아늑하게 지내는 동안 핸섬은 추위 속에서 앉아 있었고 일이 싫었고 돈이 괜찮았다고 해도 그 일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몇 시간 후 캠프가 조용해졌을 때 로스트가 그를 깨웠다. 고블린 무리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이 좀 더 감시를 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깨우라고 핸섬에게 말했다. 핸섬은 반박하지 않았고 대원들을 깨웠고 로스트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알렸다. 대원들은 로스트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그가 본 것을 확실히 봤는지 물으며 그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로스트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이 본 것을 알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려. 엄청난 수의 고블린 무리가 다가오고 있어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그룹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모두 충격에 빠져요. 저렇게 큰 무리를 상대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리더는 지금 바로 도망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벌기 위해 그와 다른 파티원들은 냉혹한 계획을 세워요. 로스트와 핸섬을 미끼로 고블린들을 유인하여 자신들은 도망치는 거죠. 핸섬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그와 로스트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려지고 말아요. 잘생긴 놈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로스트는 배신자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그를 막는다. 사실 로스트는 상황이 나빠졌을 때 버릴 만한 존재로 자신과 잘생긴 놈을 데려온 것이 아마 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한다. 배신에 분노한 잘생긴 놈이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와 로스트는 살아남아 나중에 그 무리와 결판을 내기로 약속한다. 두 사람은 최대한 오래 고블린과 싸우지만 역부족이다. 그 규모의 떼를 상대로 이길 수 없으므로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잠시 숨는다. 숨어있는 동안 잘생긴 놈은 희망을 잃기 시작한다. 자신과 로스트를 희생시키고 다른 이들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지만 로스트는 고블린에 대한 덜 알려진 이야기를 꺼낸다. 고블린들은 보통 더 큰 무리를 노린다는 것이다. 무리가 파티를 발견하면 다른 건 다 버리고 달려들 거예요. 마침 고블린들이 파티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순식간에 무리가 방향을 바꿔 그들을 쫓습니다. 숨어있던 로스트와 핸섬은 고블린들이 파티를 공격하는 소란을 듣습니다. 그 배신자들이 학살당하는 동안 로스트와 핸섬은 눈치채지 못하게 빠져나갑니다. 핸섬은 그 겁쟁이들은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마음이 여린 로스트는 그들을 구해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핸섬에게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핸섬이 따라가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신음한다. 알고 보니 고블린과 싸우다 입은 팔에 심한 상처가 악화된 것이다. 로스트는 놀라서 핸섬에게 왜 부상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핸섬은 이미 목숨을 건 싸움 중이었기에 그를 늦추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로스트가 치료하려 하자 핸섬은 화를 내며 고블린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으니 그만두라고 말한다.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핸섬은 로스트에게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말한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처럼 쓸모없는 자는 살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로스트는 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며 소리친다. 그는 핸섬에게 세상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잔인할 수 있지만 언제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핸섬이 듣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둘이 힘을 합쳐 고블린의 방어를 뚫고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나아갑니다. 핸섬에게 로스트는 찾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스트의 말이 그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세상은 약자에게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날 진짜 무능한 자들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블린이 무리로 행동하는 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을 버린 모험가들이었습니다. 도시에 돌아온 후 로스트와 핸섬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핸섬은 결국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노인은 그를 받아들여 진정한 모험가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핸섬은 강해지고 유능해져 스스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길드장 미스트였고 이는 핸섬이 길드 직원이자 길드장의 오른팔이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핸섬이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옛 추억을 떠올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스트에게 생명의 은혜를 갚고 싶었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려 합니다. 핸섬은 로스트에게 도시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위협이 아닌 조언으로서요. 곧 큰일이 벌어질 것이고 핸섬은 로스트가 그 여파에 휘말리길 원치 않았습니다. 로스트는 핸섬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사무실을 나선다. 다른 모험가들에게 돌아와서 그는 핸섬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아머스트가 로스트를 불러내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알고 보니 길드장의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아머스트는 로스트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다. 그날 후에 로스트는 나르시나를 찾아가 아머스트의 부탁을 설명한다. 도시 근처 길에 몬스터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고 아머스트는 무고한 사람이 다치기 전에 로스트가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나르시나는 이해하지만 길드에서 아직 그 몬스터들에 대한 현상금을 걸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한다. 알고 보니 현상금을 승인받으려면 핸섬의 서명이 필요하고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도시에는 수상한 모험가들이 가득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로스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나르시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고 그게 좋은 일인 건 알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일처럼 들려요. 로스트는 걱정하지 말라며 에머스트가 길에서 몬스터를 처리해주면 추가 보너스를 주겠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임무가 길드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그녀가 자신의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지만 로스트가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애쓰고 있으니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핸섬은 총리로부터 온 편지를 가지고 길드 마스터에게 찾아옵니다. 그 편지는 길드에게 나르시나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잘생긴 사람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총리가 나르시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을 쓸까요? 잘생긴 사람은 미스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미스트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악한 용과 잠자는 공주에 관한 이야기요.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동화인데 공주가 용을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스트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신들에 의해 잠자는 공주로 선택받았다는 신호는 갑자기 파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딱 나르시나 같잖아요.